하나투자증권 최인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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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시러 나오셨는데 네. 금요일이라 또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 오늘 목요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네, 네. 오늘 목요일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왜?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일 안 왜냐하면 오는 줄 알았어요. 이거 저희가 예고해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내일 나오는 예. 방송이니까. 네네. 이제 캐시우드 그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또 아크인베스트의 네. 수장인 캐시우드 녹화 방송이 오늘 저희가 있는데 그래서 원래 금요일마다 나오시는 최은영 팀장님이 하루 그러게요. 땡겨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순간 헷갈렸네. 마치 파블로프의 개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최인영 팀장님만 나오면 보자마자 제가 침을 흘리거든요. 너무 그렇죠. 좋다, 금요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방송 끝나면 퇴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랬는데. 여러분 하루만 더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늘 어떤 이슈를 들고 나오셨을까요? 오늘 이제 바이비트에서 스페이스X 그 프리 IPO 익스프레스 연 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비트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 거래소 중에 하나고 네, 맞습니다. 네, 선물 거래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 거래소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기존의 바이낸스나 뭐 비트겟 이런 데서 내놓은 거랑 기존에 이제 보도 언론 자료나 보도 자료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현재 토크나 주식 그 중에서도 프리 IPO 주식 지금 현재 핫한 스페이스X라거나 엔트로픽이라거나 오픈 AI 이런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어떤 시도로 지금 온체인과의 접근된 형태, 그러니까 무기한 선물이 있을 수 있고 오늘 말씀드릴 프리 IPO 주식을 추종하는 토큰을 청약 형태로 살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이낸스랑 비트겟 같은 경우는 뭐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무기한 선물인 것이고 요번에 크라켄을 선도로 해서 요번에 이제 바이비트에서 내놓은 거는 이 스페이스X라는 프리 IPO 주식을 추종하는 토큰을 청약 형태로 살 수 있게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IPO 익스프레스다 해서 일단 모든 이용자분들한테 다 이제 공개가 되는 건 아니고 VIP나 프로 이용자금, 그러니까 이런 레벨에 되시는 이제 이용자들이 이제 USDC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 거라서 무기한 선물은 아니고 주식을 추종하는 토큰을 청약 형태로 살 수 있는 그런 거고 최소 투자 금액은 아마 100불 100불. 걸로 알고 생각보다 있습니다. 크지는 않네요. 그 네, 금액, 네. 그 제한이. 네. 근데 지금 이제 스페이스 X의 IPO가 네. 11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1일이니까 오늘 밤 정도가 될 네, 텐데 맞습니다. 네. 일단 상장이 되고 이제 네. 공모가가 그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거래는 이제 내일 금요일 네. 밤부터 미국 시간으로는 12일 그때부터가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밤까지 청약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실제 스페이스 X 주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희가 토크나 주식을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따라오는 게 이게 과연 주주로 인정을 받느냐, 네. 뭐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을 받느냐 이건데 지금 초반에 주식을 추종하는 토큰을 산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에 주식 가격에 대한 익스포저는 가져가는데 이건 지극히 토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합성형 상품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주가 되시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까지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일반 투자자분들에게 낮다고 볼 수 있었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진입 장벽을 좀 낮추는 차원에서 나온 이제 온체인상의 추종형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점은 주주는 아니고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어떤 권리 행사나 이런 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의결권은 없을 것 같고, 네, 네. 뭐 배당은 또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거 네.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세요.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나 이런 거는 아닌 거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엑스스톡이라는 형태의 토큰으로 이제 발행이 되는 거고 발행사는 백드 에셋이라는 회사가 이제 발행을 합니다. 이 토큰을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 IPO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토큰일 뿐이고 발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트래커 증서라고 해서 트래커 증서가 뭐냐면 말 그대로 발행사 입장에서는 채무증권 그럼 구조적으로는 구조화 증권이라는 거를 발행을 하고 요걸 이제 투자자분들이 받는 거고 대신에 이 증서는
원래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은 아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토큰을 내가 사면 비상장, 아직까지는 비상장이니까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익스포저만 가져가는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확실히 있네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뭐 진짜 대형 VC들이나 돼야 뭐 실리콘밸리 있고 막 이래야 네. 뭐 비상장 주식을 좀 보기라도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 같은 개인들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일인 것 같은데 네, 뭐 유럽에서는 사실 토큰화 주식 상품 이런 게 또 당국의 집중 조회를 받은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뭘 가장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보도자료, 그러니까 바이비트 보도자료와 해당 상품 약관 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요. 이건 지극히 채무증서와 비슷한 거기 때문에 바이비트가 말한 대로 이 담보에 대해서 1대1로 100%, 그러니까 1대1 베킹이라는 거는 그 담보 자산을 100% 기초 주식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기초 주식도 있지만 현금성 자산으로 담보를 채울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서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네. 이제 우려를 주식이 없는데 그냥 말씀하시면서 토큰화할 수도 있는 놀라셨어.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데 주식이 없다는 건 아니고 네. 이게 100% 베킹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 상세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구조화 증권이고 채무증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담보를 무조건 진짜 뭐 예컨대 온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처럼 뭐 담보금을 뭐 1대1로 베킹해야 되고 이런 의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를 서술한 거일 뿐이고 이게 완전히 주식에 해당될 텐데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담보에 대한 이슈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리스크 물어보셨는데 그러면은 그 담보를 이제 누가 이제 관리를 하느냐. 바이비트에 따르면 이제 바이비트는 제3자 그러니까 거래 플랫폼이기 때문에 담보 관리나 뭐 담보에 대한 뭐 이런 구체적인 이제 절차에 대해서는 발행사라거나 수탁기관한테 일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100대 에셋이라는 발행사 리스크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 분 잘 아시겠지만 토큰화 주식에서 워낙 이제 영향력 있는 발행사고 100대 에셋이라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발행사 리스크는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이제 토큰화 주식에서 항상 따라오는 게 전에 저희 엔트로픽 사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양도 제한에 조금 이슈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엔트로픽에서 걸었던 토큰화 주식 형태는 뭐였냐면 SPV가 있고 SPV가 그 해당이 되는 주식을 들고 있고 토큰 투자자들은 SPV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SPV가 갖고 있는 게 이제 기초 주식이다 보니까 SPV를 통한 지분 이전은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100대 에셋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계속 채무증서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투자자들이 받는 거는 이 발행사가 발행한 증서고 이 증서가 원래 주식 가격을 이제 추종을 하는 거니까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주장하는 대로 SPV를 통한 지분 이전 는 이슈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양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 회사 주식을 뭐 담보로 제공을 한다거나 제3자에 대한 어떤 경제적 권리를 뭐 옮기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약간 열외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스페이스X 자체가 굉장히 머스크 계열 중에서는 친 디지털 자산 기업이고,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주식에 대한 거는 뭐 친 디지털 자산이다 아니다 이거는 약간 다른 별개의 이슈는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양도 제한 이슈라는 게 SPV가 아니고 또 스페이스X의 특성상 그러니까 어떤 칼라상 조금 양도 제한에 대한 부분도 좀 덜어갈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중에서 그래도 조금 투자자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토큰화 주식 특성상 어떤 주식 발행사 측면에서 양도 제한이 걸릴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양도 제한 문제가 엔트로픽 사태처럼 아주 이제 불 보듯이 뻔한 약간 그런 상황은 아닌데 네.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맞다. 예, 네. 있기는 하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어쨌든 백드에셋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 쪽에서는 약간의 네임밸류가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저도 아까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상품이 그 스페이스X의 본주의 가치를 100% 충실하게 추종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간혹 네.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들도 그런 문제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백드엑셋이라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책임을 지는 문제까지는 아니고 노력을 하는 약간 그런 상황인가요? 일단 그 괴리에 대한 거는 실제로 뭐 로빈후드 유럽 리테일 대상으로 이제 토크나 주식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실제로 이래 괴리도 있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도 당시 그 주식을 발행한 그러니까 뭐 오픈 AI라거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는 우리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만약에 책임 소재를 따진다라고 하면은 그 토큰을 발행한 말씀하신 대로 뭐 백드에셋이나 이런 데에 이슈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SPV를 통한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증서를 발행을 하고 그 증서가 이제 가격을 추종한다 요건데 요 증서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토큰을 추종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괴리가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토큰 그러니까 그 증서를 발행을 한 회사한테 이제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법적인 이슈라 변호사님께서 좀 그쵸. 아마 아니, 그런 왜냐면- 부분이- 주시면 좋을 것 제가 왜 같아요. 여쭤보냐면 네. 어쨌든 이거 사는 사람들은 야 이거 12일에 폭등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무기한 선물이니까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령 스페이스X의 움직임은 나의 예상대로 갔어. 많이 올랐어. 근데 갑자기 이유 없이 내가 산 바이빗에서 산 이 토크나 상품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손해를 거꾸로 또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리스크 요인이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괴리가 벌어지게 되면 어떤 게 되는 건가? 그냥 청산되고 내 돈 어디 갔지? 약간 이러고 마는 건가? 그쵸. 약간 이런 아, 부분. 실제로 그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일단 바이비트의 IPO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무기한 선물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무기한 선물 쪽에 말씀 주신 거로 들어가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이제 5월 말에 약간 있긴 있었고, 그러니까 스페이스X 무기한 선물 쪽에서 좀 그런 이슈가 있었고, 네. 그게 이제 또 사실은 이슈로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비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뭔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참조 가격이랄까요? 그런 게 이제 없고 단일 오라클에 뭐 의존하는 문제들 말씀 주신 대로 유동성이 얕은 문제들 이런 게 조금 이슈로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오히려 상장이 된 이후에는 이제 기준 가격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차익 거래라거나 펀딩비를 통해서 조금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수렴보다는 이제 조금은 더 이전 대비해서 좀 이런 변동성이라거나 뭐 청산 말씀 주신 대로 청산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게 조금 더 안정화되는 흐름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다만 이제 비상장 주식이라는 어떤 성장 동력은 이제 그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끝나는 거겠죠. 그런데 무기한 선물의 어떤 비상장 주식이었던 그때의 흐름 대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기준 가격이 생기고 뭐 말씀드렸던 차익 거래라거나 뭐 펀딩비라거나 이런 게 이제 쫙쫙쫙 되면서 조금은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 해당 상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5월에는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처리가 됐었나요? 그냥 그 무기한 선물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하이퍼리퀴드의 스페이스X였죠, 네네. 대표님.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청산이 많이 되고 뭐 막 거의 45% 급락을 했었나요? 그러면서 그런 이슈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뭔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이런 거는 네 무기한 없었고. 선물이다 보니까 이게 뭐 청산이 되고 폭락이 됐다이지 그 뒤에 뭔가 후속적인 조치나 이런 거는 네. 아무래도 네, 알고 없는 것 했다라는 같습니다.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거겠죠. 리스크를 자기가 안고 가겠다라고 이제 했으니까.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디파이라서 네. 그러니까 제가 꼭 어디 가서 강연 가잖아요.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디지털 자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객 센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메일도 있는 게 네. 아니고 전화를 걸어서 보통 뭐라고 할 이제 수도 뭐 있는 게 제가 아니고. 뭐 은행에 계좌가 있는데 뭐 네. 이체가 안 된다. 그럼 바로 거기 전화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쵸. 뭐 어떻게 된 화도 일이냐 내보고 막 막 이러잖아요. 하는데. 전화할 곳이 없습니다. 일단 디파이는 전화할 곳이 아예 없고 네. 그 이제 CX라고 해서 이제 중앙화 거래소가 있는데 네. 중앙화 거래소도 국내 업비트, 빗성 같은 곳들은 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CS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거의 금융권이랑 다름이 없는데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바이빗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바이빗 계정이 없거든요. 네. 왜 없냐면 가입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저를 인식하는 제 신분증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을 지금 2년째 안 읽고 있습니다. 하나 보내셨나요? 여러 개 좀 여러 개 보내보시지. 보냈는데 아, 그랬는데도 답이 네. 없어요? 제가 약간 뭐 블랙리스트에 걸렸나?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지금 네. 바이빗에서 거래 안 하고 있어요. 아, 약간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빗은 CX이기 때문에 CS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 응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어떤 나라에 있는 거래소가 아니라 네. 불특정 다수 세계인을 상대하는 거래소다 보니까 그쵸.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불편해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네. 전달드리고 싶고, 요게 아까도 이제 바이낸스에서 저희 무기한 선물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올라가 있는데 한국인들은 거래 못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바이비트도 혹시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 IPO 익스프레스에 네네. 한해서요. 어떤 국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약관에는 없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가능은 한 모양이네요. 네. 사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스페이스X도 또 IPO 하려고 하고 또 엔트로피, 오픈AI 이제 줄줄이 계속 뭐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매번 이렇게 토큰화가 되고 이런 상황들을 보셨을 때 이제 팀장님께서는 큰 그림으로 보셨을 때 좀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큰 그림에서는 요번에 바이비트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거래소의 사업 모델 변화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통금융과 거래소가 융합되는 흐름 중에 하나고, 또 조금 더 거래소 차원에서는 사업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중에 나온 상품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좀 규제적인 이슈는 있지만 글로벌리 거래소 차원에서도 이런 전통금융 쪽의 사업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흐름을 저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특히 이제 토큰화 주식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연초에 한 22억 달러였는데 지금 거의 145%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토큰화 네. 주식 시장이 작년만 해도 뭐 로빈후드도 있고 뭐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을 끄는 플레이어들은 많았지만, 이게 시장 규모 측면에서 보시면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굉장히 작은 규모였고, 그런데 이게 지금 6개월 만에 145% 늘어났다는 거는 굉장히 토큰화 주식 시장이, 물론 주식 권리 행사라거나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런 거는 약간 규제적인 제한이라거나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금 커지고 있다. 특히 비상장 주식, 기존에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진입하기 조금 장벽이 있었던 부분을 온체인이 채워주는 흐름에서 토큰화 주식도 지금 굉장히 RWA 시장에서 부각이 나오고 있다. 요 정도,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는 궁금한 게, 미국이 지금 금융 관련해서는 제일 좀 선진국이잖아요. 네. 패권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미국에서 사실 상장을 할 때의 어떤 프리미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시장이 유동성이 많은데 거기 노출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기업으로 또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가급적이면 뭐 전략에 따라서 미국에 상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데, 지금 보면 요렇게 그냥 아무나 자기 그냥 디파이 만들어가지고 상장해버리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돈이 엄청 몰려서 막 되고 그러면 미국 그 월가 입장에서는 이거 유동성 파편화 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안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특히 그 토큰화 주식에 대해서도 특히 무기한 선물 쪽, 그러니까 무기한 선물 지금 비상장 주식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랑 이제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뭐 간단한 사례로 이제 CFTC에서 뭐 크라켄이라거나 뭐 최초로 거의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을 열어줬는데, 이거랑 관련해서 뭐 레버리지 한도라거나 KYC라거나 CFTC에 승인된 거래소만 해야 되고, 뭐 아직까지는 이제 상품의 제약은 있지만 긍정적인 거는 이제 디지털 커모디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메이저 L1 네트워크들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없이도 뭔가 할 수 있게 열어줬는데, 그럼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그 흐름 연장선에서 과연 그런 뭐 무기한 선물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비상장 주식도 있고, 네. RWA 무기한 선물은 그럼 미국 쪽에서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규제 측면에서도 조금 복잡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디지털 커모디티는,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은 3월에 SEC랑 CFTC가 이제 공동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발표를 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CFTC 관할이다라고 합의를 봤는데 무기한 선물은 생각해 보시면 비상장 주식 무기한 선물만 해도 무기한 선물은 CFTC인데 아무리 주식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도 그 기초자산에 대한 건 주식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식은 SEC 관할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걸 오픈함에 있어서 만약에 미국 내에서 오픈을 한다 그러면은 과연 규제기관을 고를 때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동성 파편화라는 거는 사실 토크나 주식에서도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SEC에서 토크나 주식 뭐 연초에 4가지로 분류를 했죠. 뭐 이게 직접 발행형이다, 수탁형이다, 뭐 네, 어쩌고 네, 저쩌고 네. 막 분리를 했었는데 이 4가지를 다 승인하는 쪽으로 뭔가 혁신 면제가 나올 거라고 2주 전에 조금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그게 조금 조용해진 이유가 유동성 파편화에 대한 사유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나왔던 엑스스탁에서 예컨대 스페이스X 토크나 주식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또 다른 플랫폼이 뭐 예시가 지금은 당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똑같은 스페이스X 주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호환이 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토크나 주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데에서도 이제 유동성 파편화 우려도 나오는 거 물론 방금 말씀하신 유동성 파편화에 대한 거랑 약간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무기한 선물 쪽에서는 RWA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미국 내 도입이라거나 이런 거는 규제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대표님 질문하신 거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게 뭐 답이 네. 없는 문제죠, 사실. 왜냐하면 네. 뭐 가장 간단한 해법으로는 일단은 미국 사람들은 해외 그런 플랫폼에서 거래하지 마라. 디파이든 뭐든 간에. 그게 이제 사실 바이든 시대까지 규정이 유지가 됐었던 핵심 규제 중에 하나였던 거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하이닉스를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관심이 되게 네. 많은데 하이닉스 몇 배 레버리지가 홍콩 시장에 몇 달 전에 이제 열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거래량이 좀 줄어든 느낌이 있어요. 아, 거기로 조금 건너갔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하이닉스 이제 한국 시장에도 레버리지 열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네. 또 뭔가 약간 추동력이 약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익이 당연히 나는 늦게 들어왔으니까 더 많이 먹고 싶어. 그럼 뭐 2배 이렇게 이제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매수 의향을 가지고 있던 돈이 어차피 시장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로 나눠지게 되면 수압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 그러면 문제도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토크나 주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냥 뭐 ETF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런 문제가 좀 제가 볼 때는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다 먹고 싶은데 시장 그렇죠. 어디 잔챙이들이 막 이상한 거래소 만들어가지고 토크나 주식 약간 이런 느낌 또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뭐 굳이 IPO를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냥 네. 비상장인 상태로 이렇게 프리 IPO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토큰화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줘도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근데 그 이제 잘 생길 생각해 수 보시면 있잖아요. 그게 ICO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귀하는 거예요. 근데 ICO는 또 위험했잖아요. 사실. 근데 또. 뭐냐면 네. 주식 상장을 할 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ICO가 처음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쨌든 뭔가를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금 조달할 수 그렇죠. 있는 건데 IPO는 일단 한국 시장만 해도 매출 얼마 나와야 되고 이익을 얼마 봐야 되고 그렇죠. 일정 기간 지나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까다롭게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굉장히 지금 정말 이런 펀딩이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토큰화된 주식을 우리가 거래하는 것만 하지만 나중에는 네. ICO와 비슷한 형태로 IPO가 이제 또 온체인에서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사실 이게 다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제가 볼 때는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걱정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이 오면은 사실 ICO는 마무리가 좀 그렇게 그닥 긍정적이진 않았기 굉장히 안 때문에 좋죠. 네, 제가 말을 아끼게 되는데요. 네. 근데 또 그렇게 돌아간다 하면 메비우스 띠처럼 좀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뭐 지금 토크나 주식
을 주제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 어쨌든 RWA가 지금 이제 추세상으로는 뭐 계속 앞으로 하반기에도 주요한 섹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미국에서 규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라고 보시는지. 일단 클래리티 법안은 이미 너무 많이 노출이 됐으니까 네. 그건 젖혀두고 뭐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뭐 SEC에서 지금 토크나 주식 4가지 유형으로 분리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려다가 사실 입 닫았잖아요. 네, 네.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이 토크나 주식 시장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는데 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어딜까요? 일단은 토큰화 주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토큰 보유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하고 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나왔던 SEC 증권 분류, 그러니까 토큰화 증권 분류에서 어느 형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보장을 할 것인가. 이거는 정말 그래서 SEC에서 혁신면제 막 보도에 나왔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게 그렇죠. 그런 복잡한 이슈 때문에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토큰화 주식 시장이 조금 더 커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큰을 해서 뭐 시장에 발행을 하고 출시하는 것보다는 관련 토큰 보유자들의 어떤 권리 측면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게 앞으로 이제 RWA 시장 그중에서도 주식 시장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좀 핵심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최윤영 팀장님 모시고 또 RWA 토크나 주식 이제 정말 좀 피부로 다가온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바이빗에서 내일까지 돈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고요. 네.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부작용 없는지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서 다음에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영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에 뵐 텐데 내일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네. 캐시 우드라고. 본의 아니게 스포를 해버리셨는데. 네, 다행히 여기 스포가 나오네요. 돈나무 언니께서 드디어 저희 3프로 TV를 찾아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꼭 내일 또 방송 사수, 본방 사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잘 물어보고 네, 정말 재밌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